네, 안녕하세요. 상크라이프 상크입니다. 오늘 방문하고 있는 곳은 빌라입니다. 빌라 3층인데 화장실, 욕실 바닥에 이제 샤워기 사용할 때 물이 안 빠져가지고 의뢰를 주셨고요. 원래 예약은 저번 주에 통화를 하셨는데 고객님과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오늘 오전으로 예약을 잡았습니다. 어, 욕실 바닥이 막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원인이 이제 백시멘트나 석회, 몰탈 성분으로 인해서 막히는 경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제 머리카락이나 뭐 치약 뚜껑, 샴푸 뚜껑 같은 그런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가 많은데, 두 번째 경우는 잘 없어요. 첫 번째 경우가 대부분 많은데, 막히는 원인은 이제 욕실 리모델링을 최근에 뭐 진행을 하셨거나 아니면 4년 이내에 리모델링 하신 경우 작업자분들이 백시멘트나 몰타 성분을 하수구 배관 쪽으로 흘려 보내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막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석회 성분들이 나옵니다. 모래나 몰탈, 시멘트 성분이 이제 하수구 배관 쪽으로 유입이 되면서 석회 덩어리처럼 딱딱하게 이제 돌처럼 굳어서 하수구 배관을 막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경우에는 석회로 인해서 막히는 경우가 많고요. 리모델링을 진행하신 경우에는 백시멘트나 몰탈로 인해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 제가 지금 벌써 오늘이 목요일인데 지금 네 번째 몰탈 제거 때문에 지금 방문을 드리고 있어요. 두 군데는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진행하는 와중인데, 그 중에 이제 욕실을 먼저 시공을 하셨는데, 욕실 시공하면서 이제 타일 하시는 분들이 그 배관 안쪽으로 백시멘트를 넣어버리다 보니까 막힌 경우가 있었고요. 물론 몰탈도 일부 유입이 됐었습니다. 몰탈이 이제 모래랑 시멘트 섞여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욕실을 보통 까지 않고 높이다 보니까 이제 몰탈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성분들이 이제 배관 하수구 배관 안쪽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배관을 막아버리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머리카락이나 치약 뚜껑, 뭐 샴푸 뚜껑 이런 거는 요즘에 대부분 이제 건망 같은 걸 쓰시기 때문에, 아니면 트랩도 다 쓰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잘 없어요. 요즘에는 간혹 있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런 세대들은 아예 거름망이나 이제 트랩이 없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이제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석회나 백지멘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요즘에 많습니다. 해결 방법은 약품으로는 해결이 좀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이미 막혀버렸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제거를 한 후에 전용 약품을 사용을 해서 2차적으로 제거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흔히들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펑크린이나 뭐 뚜루뻥 같은 일반 마트에서 사용하시는, 사서 쓰시는 약품으로는 해결이 좀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이미 막혀버린 상태에서는 가정에서 쓰시는 약품으로는 해결이 좀 어렵습니다. 물리적으로 먼저 제거를 하고 2차적으로 약품을 사용하는 전문 약품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거를 하고요. 간혹 웬만하면은 문제 세대에서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간혹 제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랫집에 가서, 우리 집이 만약에 301호다 하면 201호에 가서 201호 욕실 천장을 열고 이제 배관을 다시 세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수직 배관이 막힌 게 아니고 수평 배관이 막히다 보니까 위층에서는 장비 진입이 안 돼요. 내시경이나 저희가 석회 제거할 수 있는 샤프트 장비나 뭐 스프린 장비, 모든 장비가 진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냄새나 벌레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즘 대부분 트랩을 사용하다 보니까, 트랩이 일종의 칸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칸막이가 있다 보니까 장비 진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래층에 내려가서 작업을 해야 되고요. 지금 방문해서 이제 다시 영상을 찍어서 이제 시공 방법이나 해결 방법 등을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봐라. 잠깐만, 바로 차보네.
보여주세요. 네, 걸리. 섹션. 체크해간다. 네, 작업을 이제 마치고 나왔습니다. 총 작업 시간은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그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배관 자체를 석회 성분이 거의 다 막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작업 방법은 샤프트 장비를 이용해서 먼저 석회 성분을 분쇄를 하고요. 큰 덩어리들은 파쇄 드라이브와 망치를 이용해서 배관 손상 없이 최대한 천천히 제거를 해가지고 덩어리들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고 석션기를 이용해서 외부로 다 뽑아냈습니다. 거기에 덩어리들이 뽑아내지 않고 하수 배관으로 흘러 들어갈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또 막힐 수 있는, 막히는 시간이 좀 짧아질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외부로 뽑아내는 작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뭐 무조건 다 뽑아내진 않고요. 막힘 정도가 약해가지고 이제 분쇄했을 때 가루 형태로 분쇄가 되는 경우에는 굳이 샤프트 장비로만 작업을 하고 석션으로 뽑아내진 않습니다. 그런 건 다 흘려보내게 되면 되기 때문에 물을 부어서 이제 배관 외부로 다 흘러보내주고요. 덩어리들이 생기는 같은 경우에는 덩어리들이 생긴 그 현장은 제가 석션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외부로 다 빨아내는 작업을 병행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 같은 경우에 약품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약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타일이나 백시멘트 이런 쪽에 묻으면 녹아버리기 때문에 좀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수평 구간에 크게 막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없어 보이다 보니까 굳이 약품까지는 사용을 하지 않고 물리적인 장비로만 파쇄하고 석션기로 뽑아내는 그 정도까지만 작업을 완수했습니다.